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물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저점이지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이죠. 분할 매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할 매수가 3에서 5분할로 끝내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세 번째 바닥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기 고점을 생각하고 인버스를 매수할 생각도 없었으며 캔들이 10일 이평선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숏을 롱 비중의 반 정도 해칭 차원에서 매수한다고도 계속 말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개인마다 참고하는 보조 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법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참고하던 보조 지표라든지 기법이 틀렸을 때 또 다른 걸 찾아 헤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참고하는 스토캐스틱 파동이론이 완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락 역배열을 더 공부하다 보니 역배열인 상태에서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로 왔다가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1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이 상태에서 아무 대응도 없이 롱물 타면 그만이야 하다간 꽤나 큰 하락이 오면 인버스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꽤나 큰 하락이 없이 다시 전고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롱의 수익금이 숏을 손절함으로써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숏 매수하는 게 꺼려질 것입니다. 결국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좋은 결과를 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일 때를 미리 대응을 하면 그냥 온몸으로 마이너스를 맞는 것보단 좋은 결과를 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주식은 롱이 이기는 싸움이니깐 롱 입장에서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바닥이 진행 중입니다. 전저점을 깨러 갈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전저점을 깨러 가는 게 확실해 보인다면야 당연히 현금을 아껴가면서 전저점 갈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 테지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는 일명 삼각수렴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 롱 분할 매수하는 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현재 분할 매수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물을 타더라도 내 평단가가 다이나믹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최근 고점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12% 반등을 할 때가 고점이었고 계속 질질을 넣어서 일봉상 캔들은 10일 이평선을 완벽히 이탈한 상태입니다. 전저점을 깰지 말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TQQQ 투자 중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평단가가 최근 고점보다 아래에 있다면 좌측처럼 전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롱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수익권으로 입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현금 비중이 많고 TQQQ 평단가가 최근 고점보다 아래라면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거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전저점을 혹시라도 깨고 내려갔을 때 내가 현금 비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물린 상품의 평단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배수라면 솔직히 걱정할 게 딱히 없다고 봅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좌측처럼 전저점 대비 더 큰 하락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깐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더 큰 차트인 주봉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마지막 급락이 나왔던 세 번째 바닥 상황이 주봉에서는 122평선에서 반등이 나온 사례입니다. 일봉에서는 역배열 하락장이었지만 주봉에서는 일봉에서 흔히 매수받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는 80에서 122평선 조정장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단타로 접근한다면야 주봉을 안 봐도 될 거지만 지금 같은 몇 달 동안 큰 반등이 없을 땐 주봉도 무조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주봉을 살펴보면 122평선을 이탈한 후 말아올린 상황입니다. 일봉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하락이지만 주봉에서는 80에서 122평선까지 밀리는 조정장일 뿐인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주봉만 보면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은 할 생각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꼭 정해진 룰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 빠르게 분할 매수하고선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핑크색 화살 표시처럼 저점 대비 나오는 반등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녹색 화살표처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저 상승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너무 빠르게 현금을 소진해서 분할 매수를 마무리합니다.
상승 추세 중일 때는 너무나 쉬운 분할 매수였지만 하락장 역배열일 때는 결코 분할 매수란 게 쉬운 영역이 아니란 걸 꽤나 크게 물리고 나서야 깨닫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습니다. 주봉 일봉 보고 이동평균선에 의지해서 저점을 예측하는 순간 내 손가락은 어느새 매수 버튼만 매일 누르고 있다. 근데 만약 이게 틀려버리는 순간 내가 매수 버튼 눌러서 물린 계좌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물며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하는데 너무 우습게 분할 매수 계획을 짜는 건 아닐까? 정말 비중 1%, 1%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다가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로 왔을 때 베팅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로 오면 롱을 매수합니다. 그전에는 분할 매수를 정말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 저점 대비 약한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 하던 말던 본인 자유이고 그러다가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오거나 터치하면 인버스로 해칭을 걸어둡니다. 그 이유는 전저점을 깰 걸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롱 상승 랠리 작전이 실패하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중에는 상승이 통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좌측 화면처럼 말이죠. 다만 이걸 해보려면 손절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정말 적은 비중으로 계속 분할 매수할 생각을 하시던지요. 근데 대부분 하루에 비중을 1에서 2%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희망이 생기게 되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한 건 일봉상 하락장 혹은 역배열일 때는 저점 예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분할 매수도 정말 50분할 100분할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면 특히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크게 물리게 됨으로써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주식이지만 현금이 없으면 아무런 대처도 불가능하니깐요. 그럼 지금도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으니 다시금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 주에 캔들이 또 다시 10일 이평 위로 올라오면 롱을 매수하고 그 후에 만약 더 올라가지 못하고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밀리거나 붙으면 숏을 매수하고 그러면 고점이 형성이 된 걸 거고 저점이 형성이 된 걸 거고 이전 고점을 깨면 숏은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롱은 비중 축소나 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숏이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롱과 숏을 1일 비율로 동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숏보단 롱에 물리는 게 아직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전저점을 깨러 갈지 혹은 어떤 호재로 인해서 다시금 1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올지 알 수 없지만 너무 미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롱이 이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매수만 하다간 계좌 박살날 수 있으니 조금 적게 수익을 내더라도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